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초. 저는 연변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제가 요새 TV 뉴스를 본다던가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인데 우리 변호사님 계시니까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가지고 같이 왔어요. 답답한 일이. 네. 요즘 사법부 판결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지금 판결 하나 보고 온 게 너무 놀라운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시해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제 선고를 받았던 김재규 씨, 이미 이제 사형 이제 집행이 이루어져서 이미 돌아가셨죠. 근데 이 유가족들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계속 이제 이건 내란죄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뭔가 항소를 하고 했던 것이 어제 이제 재심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 재심 개시 결정이 났어요. 맞아요.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심 사건을 다시 개시 결정의 이유가 뭐예요? 사실 기사는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들의 주장, 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김재규 씨가 대통령을 살해한 건 맞다, 암살한 건 맞다. 그러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꾸민 그 내란은 아니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죽여서 그러니까 재심 개시 결정의 사유가 있는데 저는 개시 결정의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저도 재심을 받고 싶다라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이전과 다른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 재심이 개시 결정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래됐는데 네, 40 무슨 증거가 새로 나온 게 뭐 얘기 있나? 됐나요? 이미 다 재판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형 집행까지 이루어진 거고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재심을 할 수 있는 그 판결이 이루어졌는지가 너무 이해가 안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다시 쓰기가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게 뭐 지방법원 일부 개인 판사가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등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은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인데 이것이 미칠 사법 안정성에 영향을 고려할 때 실체의 진실을 밝히고 한 개인의 억울함, 무고함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이제 법에 정해진 절차와 이런 질서에 다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문 있는 사건들을 이제 다 소환해내서 다시 재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 재심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 20년 차가 가까우잖아요. 거의 내가 알고 있는 법이 이렇게 밭이 갈아지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아는 법치주의가 그 법치가 아니었구나. 아니었나? 이런 생각. 저는 변호사님한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헌법이 있고 또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그런데 법이 있는데 이 법 해석에 따라서 법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정신이 있을 텐데 이게 정말 이런 판결이 나는 게 이 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라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판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을 바라보는 정신이 똑같았을 때 그 법치주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이 정신이 과거에는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후배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 5단 케이크를 인생에 있어서 쌓아왔는데 법조인으로서 공부도 했고 저는 법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학부생부터 구주고시 공부부터 해가지고 5단 케이크를 쌓아왔는데 이제 나랑 비슷한 동년배의 법조인들하고 똑같이 5단을 쌓았는데 나는 지금 1단이 무너지는 느낌이야. 같은 1단이 아니야. 마치 내 케이크는 1단이 아이스크림 케이크였던 거죠. 무너져 내린 느낌이에요. 전혀 다른.
기초가 전혀 다른 윗모습이 똑같다고 같은 케이크 아니었는데 겉으로는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어쨌든 기초가 지금 무너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20년간 이 위에 쌓아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 기초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는 생각하거든요. 그 네. 정신이 달랐다. 네. 법을 보는 정신이 달랐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문화체계에 가서 우리나라 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판사들 간에도. 그러면 이 법을 그 정신을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법의 문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죠. 원래 사실 그래서 법을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추상적인 용어를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해석했고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고 만들어질 때는 어땠고 이런 연역을 쭉 보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결의 추이며 성문법이 변화되어 온 역사며 이런 것을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역사를 보지 말자 이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새롭게 판결을 아예 바꾸어가는 흐름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이 기초마저 완전히 싹그리 무너뜨리는 듯한 흐름이 많이 있죠. 여러 판결들 보면은. 아니 제가 요새 신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너 같은 나라에 살고 있나? 아니 그게요. 아니 약간... 그거 보셨어요? 그 왜 탈북 어민들을 우리가 강제 북송시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정의용하고 서훈하고 이런 국정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법치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북에 계신 이 분들도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 기관장이 우리 국민을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일단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몬 거예요. 예를 들어 아무것도 진짜 사실 없는 사막에 그냥 던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죠. 네. 그 국가 기관장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걸 보냈는데 선고유예가 났다니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더 낮은 거죠, 그죠? 네, 제일 최소한의 가벼운. 저는 능력이 없는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조 인생 거의 20년 요 다다르는 시기에 선고유예가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네, 받기 힘들거든요. 차라리 기소유예가 쉽지 선고유예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선고유예를 그것도 아니 저는 진짜 1년밖에 안 돼. 이거는 진짜 심각한 범죄처럼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거 진짜 상징성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을 이제 이념이 서로 맞지 않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보호하지 않겠다는 행위, 서던과 같은 행위인데 이게 용서가 가능하다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법이 이런 재판이 있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사법부에 저 재판관들은 도대체 판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민주노총 간부들이 이제 북한과 연계되어서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공소장을 봤는데 저는 진짜 많은 국민이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너무 저도 봤어요. 저 연 변호사님 보내주셔서 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대에도 무슨 간첩 타령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간첩이 있어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적나라하게 행위가 나열되어 있고 지금 중국과도 수교가 다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연결이 다 되잖아요. 탈북민들도 오잖아요. 심지어 그 얘기는 연락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우리가 옆 사람을 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어딨어 이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양극단적인 아노미 형태의 우리나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되게 답답한 게 법치주의 국가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건데 이 법이 잣대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틀려진 것, 달라진 것 전반적으로 지금 연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약간 극단적인 형태로 갈라지는 그런 판결들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이 사법의 아노미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법적인 아노미가
결국 국가적인 아노미를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우리 사법부 너무 문제다 싶은 거죠. 사법부만 문제인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그나마 사법부는 약간 이제 정치로부터 약간 초월해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후의 보루라고 신뢰해왔던 네, 그 네. 신뢰가 완전히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네. 저쪽에서는 완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판례가 나오고 있는 반면 반대로 이제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낸 이 사건 관련해서 선고유예가 나오고 있는 네. 이게 두 개가 매칭이 안 돼 있는 상황. 아니,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민노총 간부라든지 이렇게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그 범죄자들이 뭐 구속을 피한다든지 불구속 사태로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간첩 행위가 이제 다 들어가 났는데도 그걸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사법부로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게 이거죠. 우리가 종북 좌파라고 부르면 그건 혐오 표현이라고 이제 인권이 뭐 이렇게 제소하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다투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외치면 그 우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혐오 표현 그건 아니에요? 혐오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계속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서 이제 사법부마저 아니,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서부지법에서 이제 그날 이제 큰 시위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8일.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약간 충돌도 있고 뭔가 기물 파손도 있고 법원에 들어간 이런 행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나 이런 애국 시민들이 잡혀갔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 수사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단 다 입건해서 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게 이게 네. 이 사람들의 최소한의 그 인권과 이런 방어권들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법부가 굉장히 정치화된 거 아닌가.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도 네. 이제 저는 마치 진짜 제가 드라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 운동 하시던 지금 이제 국회에 가시던 분들 잡아들일 때 경찰처럼 야 얘네들 다 잡아들여 그래서 뭐 승진해 요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이제 법원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신 분들도 있고 행위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망 안 가요. 근데 전화 한 번도 안 와요. 영장을 가지고 옵니다. 체포 그리고 구속.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체계가 어느 한켠에서 야금야금 슬금슬금 무너지면서 막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때이거든요. 뭐 이거는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싸움이고, 이건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법적인 아노미, 그다음에 이것이 사회 전반의 아노미로 가고 있고, 국가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서 국가를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렇게 이끌어온 이 체제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와해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사법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죠. 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변호사 어떤 분께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 판결에 불이익 입는 거 아니야? 네. 판사님과 성향이 다른 경우 판결에 불이익 입게 될까봐 사실은 걱정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사실은 가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판사님이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고 혹은 이제 이상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일반적인 돼요. 재판에 있어서도 변호사로서 이제 그 재판에 나섰을 때 판사님의 정치적인 성향과 나의 드러나 내가 커밍아웃한 정치적인 성향이 달랐을 때 어떤 그 재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우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와, 그게 심각한 거죠, 굉장히. 그렇다면 일반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혹은 어떤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요. 예,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법은 그야말로 엄정하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보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기대와 그 신뢰가 아주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 해피하게 영상 보고 이제 뭐 오락 영상 이런 거 보면서 마무리할 동안
우리가 의심만 하던 설마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네. 한번 좀 면밀히 매 눈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고 또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그런 어떤 감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